안녕하세요. 경상고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보기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집합이라는 건 우리가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 3의 배수의 모임은 집합이 맞고 8에 가깝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집합이 아니겠지? 그 다음 x제곱은 3을 만족하는 실수 x값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맞고 1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이것도 맞고 잘 먹는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음은 집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기억, 디귿, 리을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2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우리가 K의 배수의 집합을 AK라고 나타낸대. 그때 우리가 여기 있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A3 교집합, A2 합집합, A5 이 집합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럼 A3 교집합, A2 합집합의 A3 교집합 A5.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6의 배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여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15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 즉 6의 배수 또는 15의 배수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어떻게 하면 돼? 6의 배수의 개수에다가 15의 배수의 개수를 우리가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6의 배수이면서 우리가 15의 배수인 것들은 우리가 두 번 세주게 되는 거니까 한 번은 우리가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6의 배수는 우리가 일단 6 곱하기 1부터 100 이하에선 어디까지? 6 곱하기 16까지 세줘야 되는 거니까 16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15의 배수는 우리가 15 곱하기 1부터 우리가 15 곱하기 6까지니까 6개. 그 다음 우리가 6의 배수이면서 15의 배수인 거는 우리가 30의 배수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면 6과 15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이기 때문에 30이기 때문에 우리는 30의 배수의 개수를 생각하면 돼. 자, 30의 배수는 우리가 100 이하에서 3개밖에 없으니까 3 이렇게 계산을 해서 22 빼기 3 정답은 19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3번에서는 전체 집합이 자연수들의 집합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X가 S의 원소이면 X분의 36도 S의 원소가 된다. 이 명제를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숫자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내가 1이 S의 원소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구도 S의 원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36도 S의 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X자리에 36을 대입해볼까? 자, 36을 대입하면 36이 S의 원소면 그러면 누구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어? 36분의 36이니까 1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역도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 둘이가 서로 동치다 이 말이야. 즉 1과 36은 우리가 이렇게 한 세트로 집합 S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X자리에 2를 넣어봐봐. 자, 2를 넣으면 당연히 누구도 S의 원소가 되겠어? 18도 S의 원소고, 그 다음에 이번에 18을 대입하면 18이 S의 원소면 이번에 누구도 2도 S의 원소라고 볼 수 있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랑 18이 우리가 한 쌍으로 S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가 세트인 게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3과 12 그리고 4하고 9 이렇게 있고, 그 다음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혼자 이렇게 조를 이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S의 원소가 3개를 만족하는 집합 S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그럼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조들이 통째로 S의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려면 일단 이 한 명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지. 얘는 들어가는 게 확정. 근데 나머지 2명조 같은 경우는 이 4개 조 중 1개 조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는 몇 가지라고 봐야 되겠어? 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S의 원소가 4개여야 한대. 자, 그럼 그렇게 되는 집합 S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한 명조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우리가 여기에서 4개 조 중에서 우리가 2개 조만 온전히 다 들어가야 돼.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요렇게 2개 조 들어갈 수도 있고 요렇게
또 이번에 28을 포함해서 우리가 요렇게 그 다음에 31을 포함해서 요렇게 두 개의 조가 S의 원소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세면 이게 총 몇 가지냐면 6가지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B의 값은 6이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지. 그래서 우리가 4 더하기 6이니까 우리가 정답은 10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거야. 자, 4번에서는 우리가 NA가 14, NB가 16, 그리고 교집합이 10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세 개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 자, 합집합은 우리가 NA 14에서 NB 16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 10을 빼야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0이 나오거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NC는 22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개의 교집합은 5명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을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리고 생각해볼까? 자, A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B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 C가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C에서 합집합을 우리가 뺐다라는 말은 합집합과 공통된 부분을 뺀 나머지 여기 부분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전체 합집합은 20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개의 교집합은 5명이라고 되어 있지. 그리고 우리가 A와 B의 교집합이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C가 22명인데 여기에서 지금 B금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에 만약에 인원이 많이 채워지면 지금 B금에 들어가는 인원은 적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영역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자, A 인원이 14명이면 지금 교집합에 10명이 들어갔으니까 4명을 전부 다 여기 체크된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지. 자, B도 16명이니까 지금 교집합에 10명이 들어가서 남은 6명을 다 체크 있는데 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C라는 집합은 4 더하기 5 더하기 6이 15명이니까 남은 7명밖에 여기 B금에 넣을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금집 영역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우리가 7명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은 5번 들어가 보자. 5번에서는 밑줄친 문장에서 명제인 것을 모두 골라래. 자, 명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울릉도는 섬이다. 참인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독도에는 귀여운 새들이 많다. 귀엽다라는 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리을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리을은 명제가 맞아. 왜냐하면 어제보다 더운지 안 더운지는 우리가 어제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온이 높냐 낮냐로 우리가 분명히 판별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6번 들어가면 자, 우리가 다음 명제에서 여기 참인 걸 골라봐라고 했거든.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y랑 같으면 x제곱은 y제곱이다. 자, x제곱은 y제곱이다라는 말이 x가 풀마 y랑 같다라는 거잖아. 이 문제에서는 여기 참인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즉 우리가 x가 풀마 y면 x가 마이너스 y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풀마 y면 x가 꼭 마이너스 y랑 같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이진 않으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결론에 있는 조건이 우리가 절대값 x는 x다인데 이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거든. 자, 그럼 얘도 0명제를 생각해보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서 x가 0보다 큰가? 라고 하면 x가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참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곱한 게 크다라고 해서 x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이 0보다 크다라고 해서 둘 다 양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자, 근데 5번을 보면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는 결론이 지금 x, y 둘 다 0이다라는 조건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둘 다 0이면 당연히 곱도 0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참인 거는 우리가 몇 번이라고 봐야 돼? 5번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은 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에서는 우리가 not q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not q라는 건 q라는 조건을 우리가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또는이 우리가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당연히 부정을 했을 때는 이거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을 우리가 부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어떻게 되겠어? 작거나 같다가 아니다가 되니까 크다가 되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우리가 not q의 조건을 나타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P이고 not q의 진리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P의
집합과 not Q의 진리집합의 교집합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줘서 마이너스 3부터 우리가 3까지 구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 우리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구간을 나타내서 우리가 교집합을 찾아주면 돼. 그럼 여기 있는 집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잖아. 그럼 요 안에 있는 우리가 전체 집합이 정수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이 정수의 합은 0과 1과 2와 3을 우리가 몽땅 더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6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에서는 우리가 지금 A-2, B-2, C-2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세개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A-2, B-2, C-2가 각각 있다라고 하면 얘네 세 개가 모두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세 개 중에서 몇 개만, 한 개만 플러스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때 우리가 가라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가는 A, B, C가 모두 2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A-2도 양수고 B-2도 양수고 C-2도 양수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줄만 가라는 조건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 조건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A, B, C의 최대값이 2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최대값이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우리가 여기서 A, B, C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는 2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2보다 클 수도 있는 거고 세 개가 다 2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두 개가 플러스인 경우도 살펴보면 이렇게 될 텐데, 나라는 조건은 우리가 이 처음부터 이 끝까지 전부가 다 나에 해당하는 조건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 우리가 ABC의 최소값이 2보다 크다라는 말은 ABC 세 개가 모두 2보다 크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도 우리가 가와 똑같이 첫째 줄만 우리가 다에 해당하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A-2, B-2, C-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둥근 괄호를 친 이 부분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각각의 조건은 이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가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가를 만족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역은 우리가 성립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다도 마찬가지야. 다를 만족하면 우리가 당연히 세 개의 곱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 자, 근데 그럼 우리가 가랑 다는 둘 다 충분 조건이란 뜻이겠지? 그래서 우리가 충분 조건인 거는 일단 2번이랑 4번 이렇게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엔 나라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나라는 조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나에 해당하는 거고 A-2, B-2, C-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은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만 해당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성립하는데 우리가 반대는 성립하지가 않아. 동그라미가 아니고 반대는 성립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라는 조건은 지금 화살표를 받는 입장이니까 필요 조건만 성립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들어가 보면 9번에서는 F가 항등함수라고 되어 있고 G는 상수함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F3은 당연히 3으로 갈 거고, 자, 얘가 G3이랑 같다라는 뜻은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G5의 값도 똑같이 3으로 간다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F5는 자기 자신으로 가야 돼서 F5랑 G5를 더해주면 우리가 8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0번에서는 우리가 x라는 집합이 1, 2, 3이고 그 다음 y라는 집합이 1, 2, 3, 4인데, 자, x에서 y로에 대응되는 함수가 1대1 함수래. 자, 그랬을 때 f3이 4로 가고, 그래서 f1 더하기 f2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잖아. 그럼 1, 2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이 2, 3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2와 3의 합인 5가 주어진 식의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YZ가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나져 있고 F랑 G가 두 개 다 1대1 대응이래. 그래서 F1이 2로 가고 G4가 5로 갈 때, 자, 지금 G 합성 F2가 4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F2라는 건 우리가 지금 1이 2로 가버렸기 때문에 3으로 가거나 4로 가야 돼. 근데 2가 예를 들어 4로 가버리면 G 합성 F2는 5가 나와버리니까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 그래서 2는 4로 가지 말고 우리가 3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자동적으로 3은 4로 가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F2가 3이니까 결국은 G3도 우리가 3으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2는 자동적으로 4로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우리가 일단 G 합성 F1과 우리가 G 인버스 3을 더해야 되겠지. 자, F1이 지금 우리가 2기 때문에 G2를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G 인버스 3은 함수값이 3이 되는 X값이 우리가 3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G2가 지금 얼마냐면 4기 때문에 정답은 더해줘서 우리가 7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 1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에서는 X라는 집합이 2468이고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 fx라고 되어 있는데, 자, F6에서 F4를 뺀 게 F2고 F6에서 F4를 더한 게 F8이라고 되어 있어. 자,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4개 값이 모두 다른 숫자가 나와야 돼. 다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 4개 값은 그러면 2, 4, 6, 8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로 다르면서 이 4개의 값이 다 2, 4, 6, 8 중에 하나의 값이 나오려면 우리가 6이랑 다시 우리가 여기서 6이랑 2를 가져와서 6이랑 2를 뺀 게 4가 나오고 6이랑 2를 더한 게 8이 나오니까 이렇게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F6을 계산하고 그 다음 F 인버스 4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F6이 우리가 6이 나오니까 그대로 F6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F 인버스 4는 우리가 지금 F2가 4라서 F 인버스 4는 2라고 볼 수 있지. 자, F6 역시 똑같이 6이라고 볼 수 있어서 6이랑 2를 더하면 되니까 정답은 8이라고 볼 수 있어. 정답은 1번. 자, 13번에서는 X가 1, 2, 3, 4고 Y가 2, 4, 6, 8인데 일단 F가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1은 2로 가지 말아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다조건에서는 일단 F랑 역함수를 합성했는데 이게 그대로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래서 A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서 양변에 2를 곱하면 FA가 2A를 만족한다라고 봐야 되겠지? 얘를 만족하는 우리가 A의 개수가 2개가 되어야 한대.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그려서 X라는 집합이 1, 2, 3, 4를 원소로 가지고 그다음 Y라는 집합이 2, 4, 6, 8을 원소로 가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함수를 딱 나타냈을 때 일단 1은 2로 가선 안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2가 4로 가거나 3이 6으로 가거나 아니면 4가 8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2, 3, 4 중에서 우리가 2개만 4, 6, 8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고 3개 중에서 2개만 그렇게 가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2가 4로 가고 3이 6으로 갔다라고 쳐보면, 자, 1은 2로 가선 안 되기 때문에 1은 8로 가야 되고 그럼 4는 자동적으로 2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번에 X랑 Y가 있고, 자, 1, 2, 3, 4가 있고 2, 4, 6, 8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2랑 4가 2배인 값으로 간다라고 쳐봐. 자, 근데 1은 2로 갈 수 없으니까 6으로 가야 되고 그럼 3은 자동적으로 2로 갈 수밖에 없겠지. 자, 이번에는 1, 2, 3, 4 그리고 Y가 2, 4, 6, 8. 자, 이번에 3과 4가 2배인 지점에 갔다라고 하고 1은 2로 갈 수 없으니 4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우리가 2는 2로 가야만 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경우가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문제에서는 F2 곱하기 F 인버스 2의 값을 물어봤는데, 자, 첫 번째 경우에서는 F2가 4가 나오고 그 다음 F 인버스 2는 우리가 4가 나와. 그래서 얘는 16이라는 값을 가지겠죠? 근데 두 번째에서는 F2가 4가 나오고 그다음 F 인버스 2의 값은 3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12가 나오고, 그다음 세 번째 F2의 값은 2가 나오고 F 인버스 2의 값도 2가 나와서 얘는 4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 출제하시는 분이 아마 좀 조건을 좀 많이 생각을 못 하시고 출제를 하셔서 문제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번은 일단 답이 없고 어쨌든 답이 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가에서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달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바로 뭐의 정의야? 1대1 함수의 정의야.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나조건에서는 X가 1부터 3까지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FF1이 F1 빼기 2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 F2가 F2 빼기 4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F3이 F3 빼기 6이랑 같아야 되겠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X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이고 우리가 지금 00 역시 우리가 X라는 집합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최대 우리가 7까지 나올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F3에서 6을 뺀 것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F3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7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3은 우리가 7로 가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F7이 얼마랑 같게 돼? 7 빼기 6이 돼서 1이랑 같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7은 우리가 1로 가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리가 F2가 F2-4랑 같다라는 걸 살펴보면 F2가 F2-4랑 같다라는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F2라는 값은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F2가 7로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왜냐면 이미 3이 7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F2가 6이라고 하면, F2가 5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F5는 1로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7이 1로 가버려서 모순이 생기겠지. 그래서 우리가 F2는 5로 가선 안 되고 얼마로 가야 돼? 6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F6은 6 빼기 4니까 2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2는 6으로 가고 그 다음 우리가 6은 2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F1이 F1-2랑 같다라는 조건을 살펴보는데, 자, 이 F1이라는 값도 우리가 이제 6도 될 수 없고 7도 될 수 없을 거 아니야? 가질 수 있는 값이 3, 4, 5 이렇게 될 텐데 F1이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값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가 F1이 3이라서 F3이 1로 가버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6이 1로 가버리기 때문에 3은 1로 가면 안 되겠지. 그 다음 우리가 이번에 4로 간다라고 생각해도 그럼 F4가 2가 돼버리기 때문에 6이 2로 가서 F4는 2가 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F1이 될 수 있는 값이 3밖에 없어. 3이 아니고 5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F1이 5로 가고 그 다음 F5는 어디로 가야 돼? 3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4는 4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F2, F3, F4를 더하라고 했는데 F2는 6으로 가고 F3은 7로 가고 그 다음 F4는 4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3개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7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1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서는 일단 우리가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했잖아. 일단 기억을 살펴보면 f1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f1은 우리가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이번에는 f2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 2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은 맞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의 그림을 지우고 니은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니은에서는 방정식 fx는 x의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거든. 그럼 이건 fx와 y는 x의 교점의 개수를 묻는 것과 똑같잖아. 그래서 y는 x를 이렇게 딱 그리면 우리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총 2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자, 니은도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디귿을 살펴보면 디귿 같은 경우는 우리가 fx를 치환해서 먼저 t의 개수를 살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ft는 t를 만족하는 개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림을 오른쪽에 다시 옮겨줘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 y값이 4가 되고 가운데가 2가 되는데, 자, 얘가 지금 y는 ft라고 살펴봐봐. 그러면 얘가 ft면 y는 t를 그었을 때 우리가 지금 교점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생기겠지. 자, 요 점의 t의 값은 얼마가 나와? 4가 나오고 그 다음 요 점의 t의 값은 얼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0,4랑 2,0을 지난 직선,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4랑 그 다음 y는 t의 교점을 직접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3t는 4가 나오기 때문에 t의 값은 3분의 4가 나와.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fx를 t라고 치환했기 때문에 t가 지금 4 또는 3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fx가 4 또는 3분의 4가 되는 x값을 살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 fx에서 y는 4가 되는 x값은 0이랑 4가 나오겠죠. 그 다음 함수값이 3분의 4가 되는 지점도 두 군데가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네 지점의 x값의 합을 물어봤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은 평균이 2이기 때문에 합은 우리가 4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우리가 0과 4도
평균이 2이기 때문에 합이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그래서 이 4개를 몽땅 더하면 우리가 합이 얼마라고 볼 수 있냐면 8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귿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6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는 fx가 유리함수로 주어져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 합성 gx가 우리가 x래.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gx가 f의 무슨 함수? 역함수다 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가 gx랑 같게 되는 모든 x값의 합을 물어봤어. 자, 결국은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역함수와의 교점은 누구와의 교점이랑 같다라고 배우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라고 배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fx와 y는 x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x를 연립해서 양변에 x를 곱해주면 우변은 x제곱 더하기 x가 되겠죠. 우변으로 우리가 항들을 넘겨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기 때문에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와. 그래서 그렇게 되는 x값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우리가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경상고 16문항들을 쭉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 여기서 일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반복해서 들어보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또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은 것들은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직접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어요.